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집행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변명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인 직원 등을 협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21일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저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무수석 부임 이후 계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보고가 이뤄졌더라면 중단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는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영화 다이빙벨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집행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변명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인 직원 등을 협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21일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저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무수석 부임 이후 계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보고가 이뤄졌더라면 중단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는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영화 다이빙벨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집행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변명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인 직원 등을 협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21일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저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무수석 부임 이후 계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보고가 이뤄졌더라면 중단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는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영화 다이빙벨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집행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변명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인 직원 등을 협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21일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저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이 직원 등을 협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21일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저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무수석 부임 이후 계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보고가 이뤄졌더라면 중단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는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영화 다이빙벨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집행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변명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를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집행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변명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이 직원 등을 협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이 직원 등을 협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21일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저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무수석 부임 이후 계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21일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저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무수석 부임 이후 계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보고가 이뤄졌더라면 중단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는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영화 다이빙벨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집행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변명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